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와 세계한인방송협회가 정기총회 이틀째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6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 김주헌 목사를 비롯해 신임 목사 부총회장 임서국 목사 등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와 2022 녹색교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다음 세대 부흥 목회 운동본부가 107회기 총회의 비전으로 샬롬과 부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와 국회의원 친선협회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한인 방송사들의 협의체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와 세계한인방송협회가 정기총회 이틀째를 맞아 본회의와 특강 등 다양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차기 협회를 이끌 임원 선출과 대회 일정,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WCBA와 세계한인방송협회 WAKB가 정기총회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총회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침 경건회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설교로 시작됐습니다. 박 목사는 여기 모인 회원사들이 지역과 규모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미디어란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제26차 WCBA 총회와 제12차 WAKB 총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선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안건심의와 사업계획 등 현황보고를 다뤘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차기 임원 선출과 대회 일정 등 이사회 결정 사항을 밝혔습니다. 회장으로 현 김명전 회장을 1년 연임하고 해외 부회장으로 주준서 사장 WMBC TV, 국내는 CTS에서 추천하는 임원으로 부회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회 장소와 일정을 2023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총회에 이어 미디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국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은 섬김과 나눔의 사명, 미디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조 회장은 방송사역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라며 방송 선교 사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방송 사역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시켜 싶어 하고 계시는데 정기총회는 20여 개국 58개 회원사가 참석해 방송선교의 사명과 미디어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연임이 확정된 김명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미디어의 역할과 콘텐츠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리의 사역이 선교를 넘어 한류 전파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6년차 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3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총회에선 북교동 성결교회 김주헌 목사가 총회장에 무난히 추대됐고 3파전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임서국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6년차 정기총회를 3일 일정으로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총회 첫째 날에 설교에 나선 지영은 목사는 성결교단이 말씀 사역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삶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임원 선거는 둘째 날 진행됐습니다. 총회장에는 북교동 성결교회 김주헌 목사가 이견 없이 무난히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리더가 되겠다고 밝히며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풀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단의 300대 교회 중에 100대 교회들이 형제 삼는 교회, 한 교회의 생활비 정도는 책임져 주자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와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이 진행돼 치열한 경선을 벌였습니다. 두 차례 진행한 투표에서 모두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임서국 목사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통일시대와 북한 선교 정책, 다음 세대 부흥 대책, 농어촌 교회와 어려운 교회 자립방안 마련, 서울신학대학원 전액장학운동을 통해서 서울신대 경쟁력 강화가 담겨질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교단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유승국 장로, 서기 장신익 목사, 부서기 한용규 목사, 회계 임진수 장로, 부회계 정갑진 장로 등이 선출돼 새 회기를 이끌 신임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선거에 앞서 각 지방회를 통해 상정된 헌법 개정안도 다뤘습니다. 지방회 임원의 자격 중 장로 정 부회장의 경력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지방회장과 장로 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파송하자는 안건은 총회 대의원 수의 급증으로 경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부결됐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계와 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 연합기관과 시민연대가 6월 첫째 주 환경주일에 앞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소명을 이뤄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날 예배에선 생태환경운동 등에 앞장서온 올해의 녹색교회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환경주일을 맞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주일은 매년 6월 첫째 주일마다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상기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져 왔으며 1984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39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가 탄소중립 소명을 새기고 진정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자는 취지가 더욱 강조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주신 탄소 중립의 소명을 깊이 새기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가 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 위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어 올해의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과천교회와 광림교회 등 14개 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젠 녹색교회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또 녹색교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름값하는 그런 샘토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신앙 의례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묘목을 심으며 생태정의의 청지기가 될 것을 다짐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결단했습니다. 한편 녹색교회는 2006년 3개의 교회가 처음 선정된 이후 17년간 총 103개의 녹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다음 세대 부흥목회 운동본부가 23일 샬롬 부흥 세미나를 개최하고 107회기 총회의 비전으로 샬롬과 부흥을 제시했습니다.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샬롬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후에 주시는 은혜라며 오늘의 시대 속 107회기 총회가 교회와 사회에서 펼쳐나갈 실천적인 사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역 방향으로는 목회에서 샬롬을 예배학과 상담학, 목회 리더십, 목회 돌봄, 공동체성 및 공적 사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성수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와 한국-이스라엘 국회의원 친선협회는 2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FTA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서 친선협회장 황우여 전 의원은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회 정호진 상임부회장은 한국-이스라엘 수교 60년 세월 속에서 FTA 비준의 당위성을 우리 국회가 긍정 검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미랄복지재단 등 70여 개의 기업 및 NGO가 함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력해 구호 물품을 우크라이나 현지로 전달했습니다. 의류와 생필품 등 150톤의 구호 물품을 보내는 인도적 지원 발대식엔 대책위 황우여 이사장을 비롯해 드미트로 포토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드미트로 대사는 한국인들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학생들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함께 울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36대 총학생회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굿피플에 전달했습니다. 굿피플은 학생들의 후원금으로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굿피플은 강릉 원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착한 릴레이, 좋은 학생 좋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착한 기부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25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행력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군과 주한미군은 연합지대지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하는 등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에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대중교통비가 약 27%에서 38%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을 6월 15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상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내달 16일에서 23일로 설정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간은 발사 당일에 2차례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과 4기의 초소형 위성이 탑재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합계 출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 0.86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2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 역시 68,17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9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공안부는 텍사스 내 소도시 유벨디에 위치한 롭 초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전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유벨디에 거주하는 18살 고등학생 셀버도어 라모스로 현장에서 진압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 사흘째인 현지 시간 24일 194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5년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WHO를 이끌게 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관저에서 생일 파티를 벌였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파비올라 야네스 여사는 우리 돈으로 약 1,7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을 각각 법원에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낸 벌금은 아르헨티나 백신 연구소에 기부됩니다. 세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중국에 진출한 지 6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 차이나는 지난 24일 플랫폼을 통해 7월 30일 이후 중국 내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와 경영 악화가 사업 철수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예보된 비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더위는 잠깐 주춤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금요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8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틀간 전해드린 대로 전 세계 20개국 한인 방송사들이 2년 만에 대면 총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티비는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의 주관 회원사로서 회원 방송사들의 발전과 방송 선교 진행을 위해 1년 더 섬기게 됐습니다. 방송 운영의 어려움 등 해결 과제도 있지만 팬데믹 시대 속 방송과 미디어가 선교와 민간 외교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